떴다 변비행 변종국입니다. 오늘은요 한국 여행 꿀팁을 소개해 드릴 건데요, 기대와 설렘을 가득 안고 떠나는 한국 여행이 미처 숙지하지 못한 규정 때문에 악몽이 될 수가 있습니다. 여행은 내가 지킨다 라는 생각으로 오늘 한국 꿀팁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떴다 변비행 이룩합니다. 제가 항공업계 취재를 오랫동안 하면서 듣고 보고 겪었던 것들을 묶어서 총 10가지 팁을 좀 준비를 했습니다. 자, 첫 번째, 항공권 예약은 최대한 꼼꼼하게. 항공권은요 무조건 싸다고 좋은 게 아닙니다. 항공권에 달린 규정을 정말 꼼꼼하게 잘 살피셔야 되는데요, 환불 조건, 변경 조건, 그리고 취소 수수료 등등이 전부 다 다릅니다. 기내에 있는 좌석에서 같은 요금은 없다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특히 이제 제공되는 위탁 수화물 서비스가 있는 좌석이 있고 또 없는 좌석이 있고 그 무게도 다릅니다. 일부 여행사 같은 경우는요 정말 말도 안 되는 조건 같은 거를 걸어놓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게 나중에는 문제가 생기면 소비자 분쟁 절차를 밟으면 되지만 그게 굉장히 귀찮거든요. 또 공동 운항 여부, 그러니까 코드 쉐어인지 아닌지도 한번 잘 살펴봐야 될 것 같고요. 운송 약관 등도 미리 꼼꼼하게 살피셔야 됩니다. 두 번째, 수화물 규정과 반입 금지 물품을 꼭 확인해야 됩니다. 수화물 규정은요 좌석 등급에 따라도 다르지만 여행하려는 지역에 따라서도 조금씩 다른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가려는 지역의 규정은 어떤지 한번 잘 살펴봐야 되고, 그거 안 살피셨다가 현장에서 돈을 더 내는 불상사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반입금지 물품을 반드시 확인을 해야 됩니다. 이게 기내로 반입이 가능한지, 즉 기내 수화물로 가능한지 아니면 위탁 수화물로만 맡겨야 되는지, 이런 것들 때문에 현장에서 반입금지 관련된 보안 위반 사례들이 많이 발생을 하고 있어요.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물건이 반입이 금지된 것인지 아닌지 헷갈린다 싶으면요, 항공보안 365라는 홈페이지가 있습니다. 거기 들어가셔서 내가 가진 물건을 입력을 하면요, 이게 기내는 되는지 뭐 위탁은 되는지 뭐 항공사에 문의를 해야 되는지 자세하게 나오니까 그 홈페이지를 꼭 참조하셔서 내가 가지고 있는 물건 내가 지키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액체류로 된 곤약 젤리 같은 것을 기내로 반입하는 분들이 계신데, 일본에서는요 이거 곤약 젤리 다 뺏깁니다. 그래서 기내 반입이 안 됩니다. 이거 위탁 수화물로 꼭 맡기셔야 되고, 유아식은 대부분 통과가 되는데 꼼꼼하게 보는 데는 안 되는 곳이 있다고 그래요. 양이 많다든지 하면은 그 유아식 등의 기내 반입을 금지하는 경우도 있으니까 살피셔야 됩니다. 그리고 아시겠지만 기내 수화물로 가는 액체는 대부분 금지가 돼 있지만 일정 용량, 작은 용량의 경우에는 허용을 하거든요. 그럴 때도 그냥 허용하는 것이 아니라 지퍼백을 꼭 넣어야 됩니다. 필수로 그냥 지퍼백 몇 장 들고 다니시는 것도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세 번째, 여권 확인은 필수. 유효기간을 반드시 살피셔야 됩니다. 그리고 최소 6개월 이상 유효기간이 남은 여권을 가지고 가시는 게 좋아요. 유효기간이 짧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현지에서 문제가 생길 수도 있기 때문에 넉넉한 유효기간을 갖고 있는 여권을 꼭 챙기시기 바라고요. 만약에 여권 유효기간이 지난 걸 여행 당일에 알았다 그러면 공항에 외교부 민원실이 있습니다. 긴급 여권을 발급해주는 민원실이 있기 때문에 달려가셔가지고 여권을 발급받으시면 되고, 그게 좀 절차가 복잡하긴 하지만 한 2시간 정도면은 발급이 됐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권 확인은 유효기간도 필수지만 여권 상태 확인을 꼭 하셔야 돼요. 여권 훼손은요 출입국 거부 사유에 해당이 될 수가 있습니다. 특히 그 뭐 연필로 하나 쓴 거, 볼펜으로 하나 찍은 거 괜찮겠지? 이거 안 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굉장히 빡빡하게 보는 공항들도 많으니까 정말 주의하셔야 되고,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여행지 돌아다니다 보면 기념 스탬프를 찍는데 이거를 여권을 찍는 사람들이 있어. 물론 되는 경우도 있는데 안 되는 경우도 있어요. 정말 여권은 말 그대로 그냥 소지만 하셔야 됩니다. 훼손 절대 안 되니까 여권을 정말 각별하게 아끼시길 바랍니다. 네 번째, 여행지 안전정보 확인. 포털에다가 해외 안전 여행을 검색해보면 외교부 홈페이지가 나오는데요, 여기에 내가 가려는 국가나 도시 정보를 입력을 하잖아요. 그러면 여행 경보 단계가 실시간으로 제공되고, 현지에서 일어난 최신 사건, 사고 같은 것도 정보도 올려주고요, 뭐 자연재해니 질병 정보까지 현지에서 벌어지고 있는 정보들이 많이 올라가 있고 실시간으로 업데이트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지 문화와 교통정보, 뭐 대사관 전화번호까지도 다 거기 나와 있으니까 반드시 여행 가기 전에 한번 살펴보세요. 그러니까 꼭 홈페이지 접속해 보시기 바랍니다. 안전 관련 얘기가 나왔으니까 하나 더 좀 돈이 들어가더라도 여행자 보험을 한번 고려를 해보시는 것도 좋아요.
여행자 보험을 가면 거기서 일어나는 사건 사고 뭐 다쳤다든지 뭐 아프다든지 이럴 때 보험을 혜택을 받을 수가 있고, 또 하나 뭐가 내 물건을 도난당한다든지 분실당한다든지 핸드폰이 깨진다든지 이럴 때도 여행자 보험에서 그것을 약관으로 보장을 해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물론 금액에 따라서 보장되는 범위는 다르지만 여행자 보험 한번 고려해 보시는 거 저 적극 추천드립니다. 자, 5번째, 탑승은 여유롭게. 공항 스피커에서 내 이름 듣는 거 좋아한다라는 사람 빼면요, 웬만하면 빨리 가시는 게 좋습니다. 특히 성수기나 이럴 때는 워낙에 이제 사람들이 밀리기 때문에 뭐 국내선의 경우는 1시간, 국제선은 2시간 이렇게 말하는데, 성수기는 보통 1시간 더 일찍 가세요. 국내선 2시간, 국제선은 3시간 이전에 넉넉하게 가시고, 공항에서 이벤트를 합니다. 뭐 문화 행사를 한다든지 뭐 추첨 행사를 한다든지 하는 거 공지가 올라 있으니까 홈페이지 가서 내가 떠나는 여행 날에 무슨 행사를 하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시는 것도 방법이에요. 예를 들면 김포국제공항 같은 경우는 26데이라고 해갖고 매월 26일 이 즈음 해가지고 행사를 엽니다. 이제 그런 행사 같은 거 하면 내가 평소에 보지 못했던 연예인들도 만날 수 있고 하는 기회가 있으니까 공항 이벤트 정보까지 확인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고, 내가 타고 가려는 항공사가 또 어떤 이벤트를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것도 한번 사전에 뭐가 있는지 살펴보시는 것도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국내선의 경우에는 공항에 먼저 가셔서 혹시 안 하셨다면 바이오 패스 등록을 좀 하세요. 아시겠지만 처음에 들어갈 때 신분증이나 탑승권 검사하는 그 줄이 굉장히 깁니다. 근데 정맥을 인식하는 방식으로 우리나라 공항에 바이오 패스를 지금 다 도입을 해놨거든요. 사전에 가서 내 정맥 정보 한 번만 등록을 하면 앞으로는 수속 긴 거 기다릴 필요 없이 바이오 패스 전용 게이트가 있습니다. 거기 들어가서 그냥 손바닥 한 번만 올리면 통과가 되니까 굉장히 시간이 단축되거든요. 꼭 가셔서 바이오 등록 한번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또 하나, 8월 7일부터 한국공항공사가 국내선을 이용할 때 탑승권과 신분증을 하나로 결합한 패스 스마트 항공권 서비스를 개시를 했습니다. 신분증과 탑승권을 따로 준비하지 않아도 되는 길이 열렸으니까 이것도 한번 살펴보시고 이용해 보시는 것도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6번째,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위한 서비스. 몸이 불편하다든지 아이를 동반한다든지 노약자를 동반한다든지 임산부라든지 뭐 반려동물 케어가 필요하다든지 하는 승객들의 경우에는요, 공항이랑 항공사가 각종 서비스를 많이 갖춰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서비스들은 미리 사전에 예약을 해야지만 이용할 수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내가 도움이 필요하면 공항이랑 항공사에 문의를 해보시면 좋아요. 예를 들면 우리 애가 혼자서 어디를 가야 되는 경우가 생길 수도 있어요. 이럴 때 항공사에 전화해서 아이들을 이제 케어해주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뿐만 아니라 코트 서비스. 우리나라 겨울에 남반구를 가거나 여행지를 가면 코트 입고 가면 불편하잖아요. 이거를 맡겨주는 서비스도 있고 그런 것들이 많이 생기고 있으니까 미리 알아보시고 그런 서비스를 이용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단,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런 서비스들은 사전에 요청을 해야만 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니까요. 사전에 꼭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7번, 환전, 로밍 등의 서비스도 미리미리 해보자입니다. 환전이나 로밍은 뭐 현장에 가서도 얼마든지 할 수가 있어요. 은행이랑 통신사 홈페이지나 이런 데를 가보면 환전 및 로밍, 뭐 페이백 이벤트, 할인 이벤트, 뭐 1+1 이벤트 정말 혜택이 많더라고. 그래서 제가 이거를 좀 준비를 했는데 해외에서 사용하는 금액에 따라서 일정 수수료를 페이백해주는 프로그램을 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래서 온라인 환전 같은 거를 미리미리 신청을 하면 수수료 할인 혜택도 받을 수 있으니까요. 작지만 소소한 행복을 꼭 챙기시기 바랍니다. 8번째, 기내 에티켓. 와, 당연히 흡연 안 되죠. 처벌 사유입니다. 고성방가 당연히 안 되고 승무원을 위협하는 행위 당연히 안 되죠. 그 다음에 성적 수치심을 불러일으키는 행위 제발 하지 마십시오. 승무원들 대상으로 막 하는 분들 나 진짜 때리고 싶어. 그 다음에 최근 논란이 많이 되고 있는 비상문 열지 마세요. 제발. 비상 상황이 아닌 한 비상문 열지 마십시오. 또 하나, 좌석을 막무가내로 바꿔달라는 분들이 계십니다. 여러분, 앞좌석, 넓은 좌석은 다 돈 내고 타는 겁니다. 이런 원칙이 하나 기내에서 무너지면요, 모든 원칙이 다 무너져요. 이게 항공보안, 항공기의 안전사고를 유발하는 원인이 됩니다. 그리고 승무원에게 뭐 무리한 부탁을 하는 경우도 많아요. 술도 사실은 보통은 3잔 정도밖에 제공을 하지 않는데 막 4잔, 5잔 먹고 막 거기서 무슨 기내에서 무슨 음주가무를 그렇게 즐기시는지 모르겠는데 정말 자기의 품격을 그 다음에 어떻게 보면 국가의 품격을 떨어뜨리는 행위입니다. 그리고
짐칸에 이제 캐리어를 올리는 것도 사실은 승객의 몫이에요. 이거는 승무원이 해주는 역할이 아닙니다. 의무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만약에 짐칸에다 내 캐리어를 무거운 걸 올리다가 승무원이 다쳤어요. 근데 승무원은 뭐예요? 걔네 안전요원이야. 안전요원이 다친 거예요. 그거는 굉장히 큰 손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내 스스로 웬만하면 하고 뭐 요청은 할 수 있겠지만 승무원이 만약 이거를 안 해준다고 했을 때는 여러분들도 그거는 받아들여야 돼요. 그리고 또 하나, 앞좌석에다가 발 올리는 거, 그 다음에 이 좌석 사이 공간에다가 이제 발을 쑥 넣는 분들도 계셔요. 극혐 진짜. 이런 거 진짜 제발 안 했으면 좋겠고, 또 하나는 이제 이게 항공업계에서는 영원히 해결되지 않는 난제가 하나가 있습니다. 뭐냐면 내가 이 좌석을 뒤로 눕는 거가 과연 나의 권한이냐 아니냐. 승무원들한테 물어보면 그냥 서로 간에 잘 양보하고 합의를 해야 된다. 우리가 이제 문화 시민으로서 정말 에티켓을 지켜가면서 즐거운 여행을 할 수 있게 서로 이해와 양보를 좀 많이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자, 9번째, 기내 안전벨트. 이륙과 착륙 시에만 안전벨트를 한다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절대 아닙니다. 정말 화장실을 가거나 어떤 이동이 필요할 때를 제외하고는 여러분 안전벨트는 무조건 매세요. 이게 왜 그러냐면 비행기가 되게 고요하게 간다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난기류를 만나거나 정말 심한 터뷸런스를 만나면요, 내가 막 굴러 떨어지는 거는 다반사고 골절이나 타박상을 입을 수 있는 것은 물론이고요, 자이로 드롭 타는 것처럼, 여러분 자이로 드롭이 똑같아. 자이로 드롭 탈 때 이거 안 매면 어떻게 될 것 같아? 이렇게 된다고. 정말 큰일 납니다. 그러니까 기내 안전벨트 하세요. 특히 어린애들 옆에 타면은 보호자가 아이들 안전벨트는 정말 반드시, 안전벨트는 생명줄입니다. 진짜 안전벨트를 꼭 차고 비행을 하셔야 됩니다. 자, 10번째, 문제의 보상. 요거 이제 민감한 이슈인데, 위탁 수화물을 잃어버렸거나 수화물이 파손됐을 경우에는 항공사에 문의를 하면 됩니다. 항공사에 문의를 하면 적절한 보상 기준이 그들이 마련이 돼 있어요. 물론 그 보상 기준이 승객 눈높이에 안 맞는 경우가 많아갖고 여기서 이제 감정적으로 싸우는 일들이 많이 있는데, 그래서 이 운송 약관이 어떤지를 미리미리 꼼꼼하게 다 알아가야 돼요. 알아야지만 내가 뭔가를 요구를 할 수 있고 합니다. 항공사는요, 절대 먼저 뭐를 말해주지 않아요. 이 자율적인 분쟁이 안 되면 이제 소비자 상담센터에 도움을 요청할 수도 있고요 해요. 그런데 고가의 물건이나 파손되기 쉬운 물건 같은 경우는 배상에서 제외가 됩니다. 왜냐하면 사전에 고지를 해요. 그것을 읽지 않아서 숙지를 하지 못해서 소비자가 피해를 입으면 그것에 대한 귀책 사유는 소비자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파손되기 쉬운 물건, 뭐 고가의 물건 이런 것들은 안 갖고 가시거나 기내로 탑승을 하시거나 위탁 수화물로는 가급적이면 붙이지 않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수화물을 보내는 것이 제한된 물건들도 많이 있어요. 예를 들면은 농수산식품 뭐 이런 거죠. 축산물 이런 것들이 안 될 수도 있고, 또 그 나라에서 반입이 안 되는 그런 것도 굉장히 조심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하나 좀 팁을 드리면, 연착을 하거나 기내에서 장기간 대기를 해야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연착을 했을 때도 시간에 따라서, 사유에 따라서 보상 규정이 잘 마련이 되어 있고요. 비행기 탔어요. 그런데 게이트가 닫혀서 비행기가 이륙을 했는데 활주로 에서 여러 가지 사유로 대기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걸 이제 탈막 딜레이라고 해요. 이때도 국제 규정이 다 있습니다. 그러니까 만약 이렇게 장기간 연착이나 이런 게 되면 여러분들이 항공사의 대처가 어땠는지를 좀 기록으로 남겨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정말 이 항공사가 대처가 적절했는지를 나중에 한번 따질 수 있게끔 그런 거를 기록으로 남겨주면 좋을 것 같고요. 항공사는 이제 규정과 규범에 따라서 지연이나 결항, 뭐 초과 판매 뭐 이런 거에 대한 보상을 합니다. 근데 다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항공사가 먼저 나서서 이렇게 보상 관련 공지를 하는 경우가 좀 드물고 소비자 눈높이에 안 맞는 경우가 좀 많아요. 근데 아무튼 내가 뭐 아는 만큼 내가 보상을 받을 수 있다라는 점에서 문제에 관련된 경우에 내가 어떤 도움을 받을 수 있는지도 다 운송 약관에 나와 있으니까 그거를 꼭 잘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 꿀팁을 왜 준비했냐면, 우리가 다 아는 것 같아도 모르는 것들이 있을 수가 있고요. 조금만 잘 챙기면 더 행복한 여행, 소소한 행복을 찾을 수 있는데 그렇지 못한 분들이 좀 있는 것 같아가지고 제가 이 꿀팁을 준비를 했고요. 여행을 앞두시는 분들이 이 영상을 보시고 조금이라도 정말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내 여행은요, 내가 지켜야 돼요. 누가 대신 내 여행을 즐겁게 해주지 않습니다. 꼼꼼한 준비 정말 중요하지만 정말 반드시 지켜야 되는 것들 한 번 더 점검해 보시고 그 다음에 내가 미처 몰랐던 것이 어느 순간 어디서 튀어나올지 몰라요. 이게 소소한 행복이 될 수 있으니까 오늘 말씀드렸던 꿀팁 잘 기억하시고 여행을 가실 때 정말 작은 도움, 큰 도움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변비행은 즐겁고 행복하고 안전한 여행을 응원합니다.